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월간조선 배진영 부장 모시고 월간조선 4호로 한번 꼭꼭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제가 여기 오면 이제 저희 월간조선 잘 나왔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그렇죠. 이번 달에도 참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네. 사실 월간지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뭐를 하겠다고 이제 기획을 하고, 네. 그걸 편집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걸 취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월간지 기자들은 좀 실시간으로 굴러가는 사건들은 좀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기획이죠. 주로 기획이니까.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추적하려면은 당초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가면서 취재하고 있던 걸 포기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이제 그만둔 거, 네. 그걸 이제 사실상 정계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봐야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인맥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갔고요. 예, 윤석열의 전방의 인맥.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은 전부터 이제 쭉 나왔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현 정권이 그걸 갖다가 윤석열 견제구로 사용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네. 윤석열 네, 잡기 그렇죠. 위해 박근혜 네. 사면카드 네. 만지작.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LH 폭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었죠. 네네. 그러면서 도대체 참여연대나 민변이 이 현 정권한테 칼을 겨눌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폭로한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들이라는 설이 이제 좀 돌았었고, 네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LH 그렇죠. 기획 폭로설의 진상. 예. 네. 그리고 이제 LH공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예. 거에 대한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정말 윤석열과 LH공사라고 하는 네. 현안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월간지면서도 일간지 못지않게 이제 취재를 했다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번엔 그런 기사들과, 네. 그다음 저희 기자들이 이제 예. 기획하고 취재한 다른 기사들, 네네. 그런 다양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쭉 한번 예, 쭉 한번 그렇죠. 해주세요. 예. 우선 그다음에 일기제가 한번 들고 예, 있을게요. 이렇게. 사실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실 독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기사가 이제 중간에 있는 네. 문정부의 대북 지원 속내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 네. 관광공사와 통일부의 영구 용역 의뢰 문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단독 입수네요. 네.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갖다 어떤 창의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강구해야 된다, 그런 취지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맞아 기억납니다.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창의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인영 장관 이전에 나온 문건도 있습니다만, 네. 요걸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지금 놀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공사에서 이제 북한 지원해주는 그런 얘기가 네네. 있었죠. 그렇죠. 한동안 언론에 있었던 게 또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 원전 예. 이번에는 또 이제 관광공사를 동원해가지고 네. 거의 이제 한 100조 단위의 네. 돈을 쏟아붓는 걸로다가 또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역시 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 분에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예. 있는 월간조선은 좀스러운 거죠. 좀 그런 거죠. 예. 특히 이제 김정은이가 원산 출신이죠.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원산에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났고 갈마지구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가 이제 원산댁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상당히 원산 쪽에 관광개발, 갈마개발 이쪽 관심이 많은데, 네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그쪽 하는 걸 특히 이제 지원해 주는데 방점을 두고선 관광공사가 이제 보고서 냈다는 게 있고, 네. 통일부의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시진핑의 1대1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된다. 어떤 미국의 패권을 갖다가 이제 제끼는 그의 어떤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같이 끼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아이고 훌륭한 참 나라 망할 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석훈 변호사라는 분은 지금 이제 성대에도 출강하시는 분이고,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 네. 형사 재판이죠. 그러니까 네, 뭐 네. 정유라 건이라든지 뭐 삼성 건이라든지 또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8년형을 선고받고 음. 복역 중입니다만은 네. 그게 과연 이제 그 법리적으로 맞느냐. 네네. 그걸 갖다가 한 1년여를 갖다가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한석훈 변호사 말씀은 이건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북한이 2014년부터 박근혜 탄핵을 선동했다고 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2014년 그 세월호 직후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네. 드레스덴 선언을 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북한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북한식 기준으로 하면 뭔가 좀 말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레스덴 선언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자기들을 흡수 통일하려는 거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통일은 대박이단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노골적으로 탄핵 선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인식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저희 월간조선 여러 번 썼던 겁니다만은 네. 사실 이때 이제 또 이후에 남재준 원장이라든지 네. 이병호 원장 같은 국정원장들이 네. 적극적인 대북 공작을 갖다 이제 진행을 했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좀 다급함을 느껴가지고 네. 이 남쪽에 있는 그 친북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선동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2014년 15년에 국내 그 공안 당국에서도 북한이 이런 문건을 내놨고 이걸 갖다가 국내 그 좌파 세력들이 네. 들 사이에 그게 유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 학습이라 그럽니다. 예. 이른바 진보연한 그렇죠. 좌파, 이른바 친북 좌파들 가운데는 윗동네에서 내려온 그렇죠. 그 교실을 갖다 학습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그런 기사하고 예. 또 이제 그 유경식당 여종업원 이 사건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죠. 13명인가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지배인이었던 그 허강현 씨는 허강현 씨. 결국은 이제 시달리다 못해갖고 지금 미국으로 가갖고선 미국에서 이제 유튜브 노릇을 시작을 했는데 그 허강현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예. 그 탈북한 기자 정광선 기자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월간조선 독자들을 또 보수적인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을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예. 뭐 사람마다 이제 평가는 다를 겁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아직도 자기 뭐 탄핵건에 대해서는 뭐 후회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건 지나간 일이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적인 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요? 뭐 리얼돌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웃음소리 좀 음흉했죠? 예. 그다음에 예. 요거 재밌을 것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 이문원 씨라고 하는 그 네. 문화평론가 저희가 대중문화에 대한 평론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네. 홍콩 영화는 왜 몰락했을까라는 글을 갖다 기고를 했는데 뭐 옛날에 그 성룡 영화라든지 그 전에는 옛날 외파리 그렇죠. 뭐 예. 이소룡 영화라든지 네네. 또 무슨 그 양자경의 그 뭡니까 그런 것들 네네. 또 첩혈상홍이나 예. 영웅본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이 기사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국내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그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거다 그런 얘기. 그다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BS를 갖다가 만들려고 경기도판 TBS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아 교통방송. 예. 서울은 그렇죠. 교통방송 서울과 그렇죠. 서울 언저리만 되니까. 그렇죠. 예. 그 경기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혜령 기자가 이제 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자신감은 어디서 그렇죠. 나옵니까? 했다가 결국 지난해 그 그렇죠. 경기방송 문 닫았습니다. 그렇죠. 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인수를 해가지고 아따. 경기도판 TBS를 만들려고 그런다. 예. 대선 예. 해보 확실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저기 명지대 김영준 교수 네네. 기고글인데 네. 사실 윤석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고건 씨라든지 네. 반기문 또 그 황교안 네. 또 뭐 이회창 씨 이런 그 네. 관료 출신들의 대선 도전이 번번이 실패하거나 초장에 이제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윤석열은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신안에 가서 48조 5천억짜리 풍력 발전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얼마나 말이 안 되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요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김정환 씨라고 아십니까? 슈퍼개미 김정환. 저는 아. 그 투자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얘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또 볼 게 많은데. 네네. 제가 이제 저도 네. 궁금한 거 우선 예. 뭐 하나하나 좀 그렇죠. 여쭤보겠어요. 아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경기도판 교통방송 TBS 뭐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네. 마치 이재명 지사와 네. LH 기획 폭로설에 진상하는데 실제 예.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SNS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체크해 본 수준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 세 명의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김남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이현옥 변호사. 네네. 그래서 SNS에 의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런 관계다 하고 떠도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꼭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만 김남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재판 회부됐을 적에 네. 그 뭐 범대위 소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범대위 소속은 아니었다. 아. 그 다만 이제 친분은 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서성민 변호사 같은 경우도 네. 그 적어도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 걸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고 네. 이제 지지 의사를 여러 번 밝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거고 이현옥 변호사는 이제 경기도개발공사 사장인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드루킹 사건 때 이제 한 단초가 됐던 분인데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연결되고 있는 걸로 그냥 거론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세 명 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좀 그 호사가들의 그 갖다 붙인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얼마나 더 뭐 관계가 있는지는 저희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LH로 흔들림으로써 여권이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반사 이익은 이재명 지사가 보는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도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 현 친문 세력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그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현재 그 당내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끼어들 여지는 더 적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흔들어 보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번에 그 발표난 걸 보고선 사실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왜 현 정권에 금이 갈 일을 하지 하고는 다 궁금해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뭐. 아가사 크리스티, 예. 뭐 유명한 추리 소설가 그렇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결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범인은 예.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권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예. 즉 저도 뭐 황태순 TV를 통해서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 8월 15일, 그러니까 그렇죠. 4.7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네. 이제 여당을 갖다가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그렇죠. 서울에서 박영선이 되기 쉽지 않고 예. 부산에서
김영춘이 되기 쉽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이긴다면은 결국 뭔가 보수 세력, 중도 보수를 흔들기 위해서 윤석열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을 갖다 8.15 특사로 내보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저희 기사도 이제 그런 쪽입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네. 그 보수층에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가 이제 거의 왼수보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불구대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정말 하나를 이고 못 산다. 네.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 놈들보다 윤석열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이 더 밉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야권 후보 1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박수를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땅을 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이야 그게. 그걸 갖다가 이제 노려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그 사면을 하면은 네. 어떤 뭐 보수 세력 중에 일부가 그쪽으로 이제 빠질 거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겠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 기사에서는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들 네. 익명입니다만 그런 분들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놀아나실 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서도 이제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네. 그러니까 뭐 딱 윤석열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네. 적어도 당신을 갖다 사면한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이간질하고 이러는 용도로 자기를 쓰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왜냐면 거부하실 분이지 네. 거기에 놀아날 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측근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가장 피날레를 장식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깊은 이야기죠. 마침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던가요. 거기서 예. 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예. 처음으로 이제 3월 4일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거의가 보름 만에 처음 외출을 했는데 만난 분이 101세의 김형석 명예교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한 39%까지 나왔죠. 지금 지지도가. KSOI에서 보니까 예. 39.1%가 나왔어요. 예. 그거 40% 육박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일거수일투족과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전방위 인맥 한번 해보해 봐주시죠. 그 저희 전방위 인맥 이 기사는 이제 저희 조성호 기자가 썼습니다. 네네. 그 뭐 저희 월간조선의 아주 그 에이스 기자인데 네. 전에 이제 윤석열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갖다가 한 2년 전에 한 재작년 말이죠. 그때 쓴 적이 있고요. 그때 한참 조국 사태 때. 예, 그렇죠. 한창 그럴 적에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그 주변 인맥들 네네. 특히 이제 충암고나 서울대 이쪽 인맥들을 통해서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갖다가 네. 그 살피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네. 지금까지도 윤 총장 관련된 다른 그 매체 기사에서도 네. 보면은 그 기사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용어로 우라카이 친다고 예, 그러죠. 그렇죠. 선에 베껴갖고 예, 그렇죠. 컨트롤 V 예, 해갖고 쭉. 예. 그 저희한테 이제 저희 기사였다는 건 밝히지 않으면서 그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강화의 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 그건 그렇고 저 윤석열 전방 인맥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인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뭐 캠프나 이런 걸 설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인맥이다 하는 게 형성되는 거는 뭐 이제 되게 그 학연, 혈연, 지연.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공직 경력상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늦게 패스한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만 쭉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 쪽 인맥은 뭐 꽤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알죠. 뭐, 예. 뭐 그렇죠. 소윤, 윤대중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또 이번에 그렇죠. 엎어치기 당한 한동훈부터 그렇죠.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분야는 어떻겠느냐.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시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평생 검찰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경제는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제 그런 시비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평생 검찰만 했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의 34대 대통령 저 아이젠하워라고 있습니다. 예. 웨스트 포인트는 평생 군인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역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윤석열 같은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이게 괜히 저평가돼서 그렇지 네. 실제로는 사람을 굉장히 잘 쓰고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뭐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네. 저희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아직 캠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마지막에 일종의 인맥 예비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렇죠, 편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대권 도전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네. 결국은 뭐 자기 주변 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충암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중앙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법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해갖고 이제 누구 있느냐 사람 찾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의 또 추천도 받고 이러면서 뭐 이게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예. 그래서 따져보면은 대개는 뭐 이제 충암고와 서울대 출신이다. 그래서 제게는 이제 저희가 실명은 밝히질 않았습니다만은 뭐 투자 이런 쪽으로 꽤 유명한 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가깝다고 그러고 그분 뭐 대학 교수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네. 꽤 이제 옛날에 유명한 군인의 자제분인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옥경석이라고 네. 한화정밀 대표이사를 하는 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기흥 씨라고 이제 신한DB 마케팅 그룹 부사장을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다음 뭐 조재민 씨라고 이제 KV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 서명석 씨라고 이제 유한타증권 고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유한타증권이 옛날에 동양증권이었거든요. 예. 유한타증권은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대만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하자면 동양증권을 유한타증권이 인수하게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김근호 씨라고 이제 FN 가이드라고 역시 이제 금융투자 그쪽 계통, 증권투자 그쪽 계통에 근무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네네. 학계는 아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인데 정재호 교수. 예. 예, 근래 뭐 여러 방송이라든지 글 같은 것들 많이 쓰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충암고등학교 동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몇 명 만나는 모임 중에 하나였는데 네. 윤 총장이 이제 총장 되고 이러면서 두 분이 이제 서로 조심하느라고 이제 요새는 덜 만난다 그러는데 네네. 그런 분 또 뭐 유지상 광운대 총장 네. 그다음에 박종구 초당대 총장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이분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 그쪽 이제 그쪽 자제분 중에 하나고. 그 자제구나. 예. 그 다음에 뭐 언론계는 지금 TV조선 사장하고 있는 김배 대표. 맞네. 충암 나왔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주간조선 편집장 했던 뭐 이충일 부장 이런 분이 네네. 있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 뭐 아시다시피 뭐 검찰 쪽으로는 이제 뭐 한동훈 검사라든지 또 이제 이원석 검사라고 전 대검 기조부장. 기조부장이죠. 예. 기획조정부장. 예. 그다음에 뭐 물론 지 오래입니다만 그 남기춘 검사라고 옛날에 유명한 분이 있었죠. 유명했었어요. 칼잡이. 예, 칼잡이죠. 그다음에 이은재 변호사라고 이제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아실 겁니다. 그 이수정 씨라고 해요. 수원대 범죄. 네, 범죄심리학 그 프로파일 예. 대가죠. 그분의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종석 헌재재판관 이런 분도 있고, 네. 뭐 상당히 또 다른 군 쪽에도 이제 뭐 중앙고 출신으로 이제 지금 쓰리스타가 한 분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지금 다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네. 뭐 우선 이제 눈에 띄는 분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뭐 지금 저희 기사에서 이름이 언급된 걸 반가워하실지 뜨악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또 뭐 기회가 되면은 진짜 한 시대를 갖다 풍미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이건 제 개인적인 예. 경험까지를 보태서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보면 2000 그러니까 언젠가 2002년 대선 그 앞두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중권 당 대표 비서실 차장을 했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노무현 이인재 하나 같은 거 하면요 강호에 내로라는 사람들 주변에 바글바글 끓입니다. 심지어는 2007년 됐으면 저는 그때는 이제 정동영 그 당시 후보 쪽에 이제 언론 특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어쩌다 글로 가셨어요? 아니 근데 사람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박철원 의원 보좌관 됐습니다. 근데 박철원은 자민련이었어요. 자민련이니까 DJP 공동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김중건 그분의 사랑한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또 정동영 씨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당 후보라니까. 아니 참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 나는 그 당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다만 저기는 안 갔지. 열린우리당은 안 갔지. 당정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2007년 때 되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행정대원 뭐 저는 뭐 석사까지만 했습니다만은 이제 박사하고 뭐 여기저기 뭐 교수하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이 친구들이 보니까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주변에 저희 아는 요 언저리 1,400명이 모이더라고. 문제는 거짓말하다 1,400명을.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 또 무슨 포럼 무슨 포럼 1,400명이 되는데 문제는요. 앞으로 윤석열 씨가 대권 행보를 하려면은 이미 대권 행보한 겁니다. 오늘 왜 윤석열 씨가 첫 행보를 갖다가 김영석 교수를 만났다는 것이 의미심장해요. 102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북 평양 분입니다. 백선엽 장군하고 돌아가신 백선엽 가장 절친한 분이었습니다. 나이도 연배 1920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흔히 뭐 보면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로 100세를 넘겨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원로를 갖다 찾아뵈면서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런 심정으로요. 중요한 거는 함장이 되든 대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취사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외교, 군 정말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이런 사람 옆에서 그 일정 잡아주는 놈이 드디어 또 보면 또 이런 문고리 3인방을 해. 그러니까 이 문고리 3인방 잘 관리하시고 본인의 안목 따라서 사람만 잘 취사 선택하면요 쉽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윤석열 전 총장이란 개인을 누구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법조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시야가 좁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평생 이제 그쪽에만 있다 보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거짓말하고 참말을 하는지를 딱 가려내는 게 또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취사 선택을 잘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런데 참과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참과 거짓을 명쾌하게 일도 양단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 법률가와 법조인의 몫이라면은 정치는 회색 지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이회창 씨가 실패한 게 이제 그래서였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앞으로 정치 어차피 한 거니까 회색 지대를 인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서울대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라는 엘리트 코스 오다 보면 세상을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이회창 총재가 두 번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우습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 구수했다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구수. 사법고시 구수했잖아. 근데 저기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저희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얘기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이 몰릴지 모르겠고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 가서 얼마나 또 우습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차마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추한 모습들이 이 사람이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를 것이다 하면 그 주변에서 그 아부 아청꾼들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누가 된 다음에 거기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갖고선 꼬리 흔드는 걸 내가 빤히 아는데 언제 절로 가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죠.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월간 조선 4호로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집중 해부해본 이유는 사실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5월이면은 국민의힘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전당대회 엽니다. 그렇죠. 새로운 당 대표 뽑고 그다음에 그렇죠. 곧 이어서 6월이면 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6, 7, 8 석 달하고 나면 민주당은 9월 10일 이전에 대선 후보 뽑아야 되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11월 맞습니다. 10일 이전에 대선 후보 뽑아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월간조선에서 윤석열의 전방위 인맥 해갖고 일단 일종의 미끼를 던진 겁니다. 이제 많이 꼬일 겁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항상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 배진영 부장 오늘도 보니까 월간조선 4호로 이번에 정말 읽을 게 많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꼭 사보시라 아니면 정기 구독하시라. 그냥 사보시면 하셔도 감사하죠. 그래요. 예. 정기 구독해 주시죠.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